광주와 전남이 행정통합특별시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청사는 무안과 순천, 광양 세 곳을 운영합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도민공청회가 전남 동부권에서도 열렸습니다. 행정통합이 산업계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남 선관위가 사전선거 운동 혐의로 전남교육감 입후보 예정자, 팬클럽 운영진 등 5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출범식도 열고 미성년자에게 구호도 외치게 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천, 타천으로 물망에 오른 광양시장 예상 출마자를 확인해봤습니다. 예상 후보군만 7명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광주와 전남이 행정통합특별시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시 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사용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청사는 전남 동부청사와 무안청사, 광주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고 주사무소는 특별시장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앞으로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특별법 통과를 위한 설득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광주 전남 행정통합 특별시 명칭 합의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27일 국회 간담회 직후 SNS를 통해 공식 명칭은 전남 광주특별시,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결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전남의 역사성과 균형 발전을 고려해 명칭 앞에 전남을 두고 광주의 민주, 인권, 평화 정신을 살려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역별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단합해 행정통합특별법이 조속히 발의,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무안군의회가 전남, 광주 행정통합과 관련한 합의 내용에 대해 졸속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무안군의회는 27일 도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지사가 광주시와의 간담회에서 통합 명칭을 전남 광주특별시로 하고 주 사무소를 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건 행정의 중심과 권한 배분을 유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안군의회는 지난 25일 주청사를 전남도청으로 하기로 한 잠정 합의를 뒤집은 건 상생과 균형 발전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안군의회는 주청사를 전남도청으로 즉각 확정하고 행정의 중심과 권한 배분 구조를 명확히 할 것을 전남도와 광주시,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도민공청회가 이번에는 전남 동부권에서 열렸습니다.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 장기 침체로 지역 경제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행정통합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렸는데요. 공청회 현장을 송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석유화학과 철강 등 주요 산업의 침체 여파로 점차 위축되고 있는 전남 동부권 지역 경제. 특히 여수에서는 국가산단 가동률 저하로 고용 불안이 이어지면서 산업구조 전반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 여수에서 열린 도민공청회에서는 행정통합이 동부권 산업위기 극복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묻는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여수 국가산단에 대한 정부 지원이 통합 이후에도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행정통합 이후에도 이런 동부권의 특성과 여수시의 주요 사업들이 통합행정체계 속에서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수 산단이 활성화되어야지만 이 여수가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통합 이후 정부 재정 지원이 대규모 투입될 것이라며 기초단체가 현안 해결을 위해 재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지원이 약속된 만큼 지역사회도 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인센티브가 20조가 주어지기 때문에 국가가 이런 사업들을 가능한 하도록 하되 만약 지방비 부담이 있다면 20조를 동원해서라도 여수의 부담을 좀 가볍게 하고.
교육 분야에서는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 문제도 질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한 시민은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가 대학 통합 이후 학생 수 감소와 상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국립의대 신설 등 주요 논의에서도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합 이후 이 같은 상황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전남에 있는 여수 대학교의 통합의 결과는 상생이 아니고 소멸, 흡수, 통합. 목포대학교하고 순천대학교는 지금 의대가 유치되고 병원이 유치가 되는데 여수 캠퍼스는 그동안에 소멸돼 가고 있었습니다. 김 지사는 비판을 수용하겠다면서도 여수 캠퍼스 역할 정립은 통합 이후 논의 대상으로 남겨뒀습니다. 전남대하고 여수 캠퍼스 다 이렇게 함께 특별시장이 관할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잘 다뤄서 이 밖에도 이번 공청회에서는 광주 전남 행정통합특별법에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기초단체의 자치권과 재정권을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여수 순천 상공회의소가 광주 전남 대통합 논의와 관련해 전남 동부권의 국가전략 산업축 유지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두 개 상인은 27일 여수 상의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동부권이 석유화학 등 국가기관 산업을 기반으로 국내 대표 제조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통합 논의 과정에서 산업적 역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동부권이 구조적으로 변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수 율촌과 순천 해룡을 연결하는 권역형 소부장 특화단지를 조성해 전남 동부권을 미래국가 전략산업의 공급망 거점으로 재편하고 이에 대한 전략이 통합특별법의 핵심 과제로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가 추진 중인 통합국립의과대학 설립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남에 신설 의대 정원 100명을 배정하고 입학 시점을 2030년으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현재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 절차가 교육부 심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는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조기 개교를 목표로 정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광역자치단체로 이번 의대 설립이 지역 의료 격차 해소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팬클럽 운영진 등 5명을 전남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전남교육감 입 후보 예정자를 위한 팬클럽 형태의 사조직을 만들고 출범식을 열어 미성년자에게 지지 구호를 외치게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게시와 단체 대화방 운영 등 온라인 활동도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관위는 예비 후보 등록이 다가오는 만큼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지방선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를 둘러싼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이 점차 빨라지고 있는데요. 현직 시장의 재선 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전직 국회의원과 광역 정치인, 지역 인사들까지 다수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출마 예상자들의 면면을 살펴봅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미 다수의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먼저 정인화 광양시장입니다. 현직 시장으로 재임 기간 시정 전반을 이끌어왔으며 행정 경험과 현직 프리미엄이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재선 도전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분류됩니다.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도 후보군에 포함됩니다. 광역의회 의정 경험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정치권 안팎에서 출마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방 정치 경험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박성현 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역시 주요 후보 가운데 한 명입니다. 공공기관장을 지낸 행정 경험과 정책 이해도가 특징이며 지역 현안과 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거론됩니다. 이충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는 출마 의사를 밝히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인물입니다. 정당 조직과 중앙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정책 중심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앙 정치 경험을 가진 인물도 있습니다. 서동용 전 국회의원은 광양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경력을 바탕으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정치 경험과 인지도가 강점으로 언급됩니다. 지역 의정 경험을 가진 인물들도 포함됩니다.
서영배 광양시 의장은 3선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기반이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현장 정치 경험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백성호 광양시 의원은 9대 의원 중 최다선 의원으로 시장 후보군에 이름이 오르는 인물입니다. 진보당 소속으로 활동하며 지역 현안과 생활 밀착형 의제를 강조해온 점이 특징입니다. 현재까지 거론되는 후보군만 최소 7에서 8명, 대부분 공식 출마 선언 이전 단계여서 실제 후보 구도는 향후 더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 특성상 당내 경선 구도가 어떻게 형성될지가 향후 판세를 가릴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5개월도 남지 않은 6.3 지방선거, 광양시장 선거를 둘러싼 물밑 경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남 완도에서 쓰레기 소각으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27일 오후 낮 1시 반쯤 완도군 신지면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꺼졌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인근 야산에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광의 한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긴급 차단 조치에 나섰습니다. 해당 농장은 돼지 2만 1천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농장주가 새끼 돼지 폐사를 신고한 뒤 정밀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도는 농장 출입을 즉시 통제하고 사육돼지를 전량 살처분하는 반편 발생 농장 반경 10km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해 이동 제한과 집중소독,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48시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직 속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는 27일 전라남도 무안군 스카이 웨딩 컨벤션에서 전남도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타운홀 미팅을 열었습니다. 농어촌 특위는 27일 무안군 스카이 웨딩 컨벤션에서 대한민국 농어업 현장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김호 농어촌 특위 위원장과 윤진호 전남도 행정부지사 직무대리, 도내 농어업인과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기후위기 대응, 농어업인 공익수당 국가 정책화, 첨단 축산업 육성 등 농어업 현안에 대한 정책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김호 위원장은 현장의 의견을 위원회 의제로 검토해 농정 대전안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가 대양동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의료 폐기물 소각 시설에 대해 영산강 유역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는 사업계획에 포함된 설계 재원과 대기 오염물질 예상 배출 농도 등 자료가 서로 일관되지 않고 불일치가 확인됐고 안전성과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소각로 기술을 적용하려 한 점 등의 반려 사유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목포시는 환경청의 반려 결정을 환영한다며 의료 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시가 조례 호수공원 내 목교 확장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진단은 목교 구조가 확장 공사를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조 안정성과 시설 상태, 하중 지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순천시는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목교 확장 공사의 기술적 가능성과 안전성을 검토하고 향후 공원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